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두 축이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는 전력이 저장을 시키는 저장장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전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산업은 결국 AI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 교차점이 드러났는데요. 2차 전지는 오늘 아침 깜짝 공시가 나왔고 반도체는 엊그제 전해드린 테슬라향 수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시선과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먼저 오늘 나온 2차 전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수주 공시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인데요. 규모는 5조 9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인 25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23.2%에 해당됩니다. 계약일은 7월 29일 그리고 공급이 8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도대체 고객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테슬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지 보시죠. 첫 번째, 테슬라의 조달 구조 변화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LFP 소재의 40%를 중국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에 공급선을 확보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공급처 다변화 움직임인데요. 테슬라는 그동안 CATL, 비아디 이 두 회사 중심이었지만 이제 미국 내의 LFP 파트너로 LG에너지솔루션을 점 찍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LG엔솔은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등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 거점을 보유한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하는 LFP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전용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량도 전기차가 아니라 ESS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규모는 셀당 $85 가정 시 약 50기가와트시 수준입니다. ESS 시장, 북미 전력망 전환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큰 그림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북미 내의 AI 데이터 센터 증가 추세라는 그림 속에서도 또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AIDC, 즉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슈퍼컴퓨터급 연산을 24시간 풀로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형 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략을 다 끌어다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요. 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면 전력 피크 시간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내보내주는 이 ESS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북미 ESS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중국산 ESS를 쓸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관세와 IRA 규제 때문에 중국산은 배제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한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은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서 ESS 수요가 폭증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이 배제되다 보니 한국의 밸류체인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물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반응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출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 중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 소식입니다. 이번 협상은 숫자만 봐도 간극이 사실 큽니다. 지금 미국은 4천억 달러, 그리고 우리 제안은 1천억 달러. 무려 3천억 달러 차이가 나는데요. 조선협력, 농축산물 개방카드까지 꺼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잇따라서 미국행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한 4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추가 투자와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확대 계획이 거론됩니다. 단순 출장이라기보다는 관세 협상 지원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대목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지금 한화그룹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서 워싱턴에 갈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고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직접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의 조선업 부활 전략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파운드리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계속 효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라는 고객 확보 자체가 추가 수주 가능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머스크 CEO도 직접 SNS에 이번 계약액인 165억 달러는 최소치다, 미니멈이다. 실제 계약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월요일 방송에서 이미 짚어드렸습니다. 시장에선 이제 추가 수주 혹은 공급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규모만 따져도 파운드리 연매출의 10% 이상을 끌어올릴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차세대 공정 전환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 설명 하나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이번 파운드리 수주를 TSMC에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대만의 TSMC가 비싸게 가격을 불렀고 애플, 엔비디아를 우선시하면서 테슬라 일정을 후순위로 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가에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TSMC 갑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테슬라 본사에서 불과 48km 떨어진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을 테슬라 전담 공장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미국 내의 공급을 선호하는 테슬라 전략과도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2차 전지에서 테슬라향 공급 사례를 보면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도 있었죠. 테슬라향 공급사가 끝내 마진 방어에 실패하거나 투자 부담만 컸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사업만 놓고 보면 TSMC와 격차가 큰 삼성 입장에선 레퍼런스를 쌓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오늘 밸류체인 안에서 특히 시세가 뜨겁게 나오는 두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FCBGA, MLCC, 카메라 등 전 사업부에서 테슬라로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요.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자율주행용 FCBGA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올해 4분기부터 매출 기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테슬라 비중만 따져도 내년 기준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두 종목의 공통점 바로 FCBGA라는 기판입니다. 반도체 칩을 기판에 연결해주는 고급 패키징 기판인데요. 고성능 반도체를 붙여주는 뼈대이자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종목은 지금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장 초반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삼성전기네요. 현재 13.5%의 급등으로 15만 6천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테슬라향 삼성전자 수주를 단순 계약이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로 확산되는 트리거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